2부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3H6 이렇게 얘기했네. 중복조합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8C6이고요. 8C6은 8C2와 같죠? 그러니까 7, 8에 56 나누기 2.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가는, 여기서 여기 하나, 둘, 그러니까 세 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 곱하기 P에서 B까지 세로 2개, 가로 2개니까 4개의 2팩, 2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얼마가 되죠? 3 이렇게 3 곱하기 3이 아니죠. 3 곱하기 6이 돼서 18가지.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25번 문항을 볼게요. 25번 문항은 어느 고등학교의 내학급에서 대표 2명씩, 내학급에서 대표 2명이 8명의 학생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는데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같은 학급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A학급 2명, 그 다음 B학급 2명, C학급 2명, D학급 2명을 일단 4명, 1명씩으로 보고 원형의 테이블에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4-1 팩토리얼 하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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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16을 하면 되겠죠. 2의 4제곱이니까. 그래서 6 곱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96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26번입니다.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반드시 나누어주는 경우 그랬어. 그러니까 연필을 나눠주는 경우와 지우개를 나눠주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둘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있는데 연필을 일단 하나씩을 줘야 돼. 그럼 내가 고민할 것은 남은 개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했을 때 총 3가지가 돼야 되니까 연필을 나눠주는 경우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경우, 그럼 이 값은 5C3, 즉 5C2가 되죠. 그래서 10가지가 되고요. 이제 지우개는 어떻게 될까요? 나눠줘도 상관없으니까 A 학생은 A'개, B'개, C'게 됐을 때 5개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얘는 3H5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7C5, 즉 7C2니까 21 이렇게 됩니다. 자, 동시에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곱하게 되면 정답은 1번 210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7번 볼게요. 자, 27번 문제가, 자, 27번을 봅니다. 자, 숫자 1, 2, 3, 3, 4, 4, 4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모두 적혀 있어요. 자, 이때 3이 2개고요. 4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2장 이상이니까 2장, 3장, 4장, 5장까지 올 수 있죠. 이 경우를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사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와 1과 2 사이에 한 장이 오는 경우 2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1과 2가 아무것도 없는 거, 즉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니까 3, 3, 4, 4, 4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6명으로 보고 6팩, 그리고 3 2개니까 2팩, 4 3개니까 3팩 하는데 1하고 2가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6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몇 가지가 될까요? 120가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1과 2 사이에 하나가 오는 경우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 하나가 오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3이 오는 경우가 있고 1과 2 사이에 4가 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팀이 되고 1, 2, 3을 하나씩 썼으니까 남은 3 하나랑 4, 3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될 것이고 1, 4, 2니까 얘를 하나로 봤을 때 남은 3 2개랑 그 다음에
4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바로 6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한 명이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4가 같은 거 3개, 3팩. 그리고 1하고 2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거 계산해 봅시다. 얘도 1명, 2명, 3명, 4명, 5명인데 5팩, 3 2개, 2팩, 그리고 4 2개, 2팩 이렇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1과 2가 위치를 바꾸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이거 몇 가지죠? 40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돼서 120에서 4를 빼니까 30 곱하기 2, 60까지. 그래서 얘는 1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건의 경우의 수가 지금 120 플러스 100. 그러니까 몇 가지? 220가지가 된 거야.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3 2개고 4가 3개죠. 그래서 3팩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가 되죠? 42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20에서 220을 뺀 거죠. 자, 420에서 220을 빼게 되면 200까지 이렇게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28번을 봅시다.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고르는 거야. F2, F3, F4 순서로 골라야 되고 F1, F3, F5. 그러니까 F1, F2, F3, F4, F5 다 등장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F3이니까 F3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일단 식을 분리해보면 F3을 이렇게 놓고 자, F3과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나? F3보다 큰 애가 누구야? F4, F1. 그러니까 F1, F4. 얘네들이 같은지 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F3보다 확실히 작은 애는 누구냐면 F2하고 F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X에서 Y로의 함수 그랬으니까 F3이 2를 고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F3이 2를 고르면 얘네들은 고를 게 없죠. 그러니까 F3이 4인 경우, 그 다음에 6인 경우, 8인 경우, 10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별하기 좋게 X, 자, 여기 하나 써놓을게요. 1, 2, 3, 4, 5 이렇게 놓고 Y, 자, 헷갈리지 말라고 2, 4, 6, 8, 10, 12 이게 바로 함수 F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첫 번째로 F3이 4가 되는 경우를 할 거예요. 자, F3이 4면 F2하고 F5는 얼마를 골라야 돼요? 작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2를 고르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F1하고 F4는 뭐를 고를 수 있죠? 4보다 큰 거 6, 8, 10, 12 6, 8, 10, 12 중에서 고르면 돼요. 그럼 F1이 고르는 경우 4가지가 되고요. F4가 고르는 경우 4가지가 되니까 이 경우에 1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F1과 F4는 대소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크든 같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3번 더 하시면 됩니다. F3이 6인 경우야. 그러면 F2하고 F5는 어떻게 될까요? 2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그럼 이게 4가지입니다. 그렇죠? 2가지니까. 그럼 이때 F1하고 F4는 뭘 골라야 될까요? 6보다 큰 8, 10, 12. 8, 10, 12. 이게 9가지죠. 3가지니까. 그러면 4가지, 9가지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가 나와?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F3이 얼마일 때? 8일 때를 갖는 거야. 그럼 F3이 8일 때는 F2, F5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4, 6을 가지니까 얘가 9가지고 F1, F4가 10하고 12 이렇게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4가지. 그래서 이 경우가 36가지가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네 번째는 F3이 얼마예요? 10인 경우인데 이 첫 번째 경우와 어떻게 될까요? 대칭적으로 같겠죠? 대소관계니까 얘네 둘이 같은 것처럼. 자,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16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16가지 플러스 36가지, 36가지, 16가지를 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가 될까요? 이게 52가지, 52가지니까 10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자, 보면 자, 29번입니다. 자, 5 이하의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5 이하의 자연수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D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A, C, D는 별로 문제가 없지. 그냥 1, 2, 3, 4, 5 중에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B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 B 플러스 1이 아무리 작아봤자 얼마겠니? 2겠죠, 2. 그러니까 이 B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자, 1, A, B 플러스 1, 그리고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가 2인 거야. 그럼 A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나 2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때 C, D는 뭐가 돼야 되냐면 2, 3, 4, 5 즉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과 같으니까 4H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때 여기서 2가지, 여기서 4H2가지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4H2는 얼마죠? 5C이니까 10가지. 그러니까 얘는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 밑에다 좀 정리해서 쓸게요. 2 곱하기 4H2. 그래서 얘가 20가지.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B 플러스 1이 3일 때예요. 자, 그러면 이 A는 얼마일 수 있어? 1, 2, 3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때 C하고 D는 3과 5 사이에 C, D가 되니까 얘는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 3가지 3 곱하기 3H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3이고요. 얘는 4C2 6가지가 되니까 얘는 18가지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경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따라오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B 플러스 1이 4일 때. 자, 얘가 4면 색깔을 바꿀게요. 자, 얘가 4일 때. 자, 얘가 4일 때. 그러면 이때 A는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 D, 5 이렇게 되니까 CD는 4하고 5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2개밖에 못 골라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요거 4가지 4 곱하기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EH는 얼마죠? 3C니까 3가지니까 이 경우에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색깔을 마땅한 게 없네. 자, 요렇게 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B 플러스 1이 5일 때 그럼 뭐 C, D, 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부터 1, 2, 3, 4, 5 다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5가지고 CD는 무조건 5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 총 몇 가지?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20가지 그리고 18가지 그리고 12가지 그리고 5가지를 더하시면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가지고요. 50가지고요. 5가지니까 정답은 55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 자,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표현이 어려워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1은 한 번 나온대.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 3번 나오는 경우, 4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가 돼야 돼. 그러니까 1 옆에는 누가 와요? 4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첫 번째는 1이
한 번 사용되는 경우. 자, 그럼 1이 한 번 사용된다는 건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여기에 1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오는 경우, 여기에 오는 경우, 여기에 오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1이 오는 경우랑 이렇게 여기에 1이 오는 경우가 이 가지수가 똑같겠죠. 그렇죠. 이제 이걸 판단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 1이 왔어. 그럼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네 번째, 이제 두 번째 1이 오는 거나 세 번째 1이 오는 이 경우의 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경우를 구하고 곱하기 2, 이 경우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볼까요? 자, 이제 얘는 몇 가지일까라고 하면, 자, 여기에 1이 왔어.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2나 3이 올 수가 있지요. 됐어요? 자, 1은 못 쓰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 2나 3이 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올까요? 2, 3, 4가 올 수 있죠. 2, 3, 4. 그죠? 여기도 2, 3, 4가 올 수 있습니다. 2하고 3하고 4는 2 이하의 간격을 가지니까. 그럼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몇 가지가 돼요? 18가지고 18가지니까 자, 이 경우가 바로 18 곱하기 2. 그래서 36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1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2나 3이 올 수 있고 여기도 2나 3이 올 수 있고 이쪽은 2, 3, 4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니까 12가지, 12가지. 그래서 12 곱하기 2. 그래서 24가지. 그러니까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총 60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이 두 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1이 두 번 나온다는 경우는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자, 여기 1, 1 이렇게 올 수 있어. 또 얘랑 대칭적으로 뒤에 여기 1, 1 이렇게 오는 경우 같겠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가 1, 1 이렇게 오는 경우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뭘 고민할까요?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또 있죠? 이걸 빼놓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지금 이웃하는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 3가지가 있고요. 한 칸씩 떨어져 앉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떨어져 앉는 경우. 자, 1, 1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인 거야? 6가지 경우죠. 1, 2개를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1, 1이 오면 여기는 2나 3이 올 수 있고 여기는 2, 3, 4가 올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6가지. 그럼 얘도 6가지니까 6 곱하기 2. 그래서 이 경우에 12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 1, 1이 오면 여기는 2나 3밖에 못 오고 여기도 2, 3밖에 못 오니까 이거 4가지고요. 여기도 2, 3, 여기도 2, 3. 이거 4가지고요. 여기도 2, 3, 2, 3이니까 여기도 4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2, 3밖에 못 오죠. 그러니까 4가지. 4, 4, 4, 4. 그래서 4 곱하기 4.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이 둘을 더해서 총 몇 가지? 28가지 경우뿐이 없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1이 3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1이 3번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또 뭐 있을까요? 다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자, 한 칸씩 떨어져 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또 뭐 있을까요? 4가지가 나와야 되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이 있으니까 2하고 3밖에 못 와요. 2가지, 2가지, 2가지고요. 여기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없죠? 그러니까 이때 이 경우가 총 8가지 경우관이 뿐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이 4번 나오는 경우인데 1이 4번 나오는 경우는 4자릿수 만드는 거니까 그냥 1, 1, 1,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가지? 한 가지뿐이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1이 한 번 나올 때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8가지, 그러니까 88가지죠. 그 다음에 96가지에다 1을 더해서 정답은 97가지 경우의 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3부에서 미적분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